충격적인 건 하나 있었던 게, 해화에 제가 촌놈을 한 10년 가까이 계속 운영을 했잖아요. 해화는 어차피 생육이라서 당연히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바로 저희 매장 지근거리에다가 이거 똑같은 사장님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해놓은 매장이 있었어요. 거기 금방 없어졌는데, 뭐 그런 케이스들은 너무 흔하죠, 사실. 뭐 전국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저번에 수란 베낀 거에 대한 얘기는 장소환 이사 밑에 있던 직원이 바로 근거리에다가 차려버리는 거, 같은 상권 내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경쟁 매장에 입사해버린 거. 이번에 수란 가서 제가 조금 봐주면서 디저트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그 단순 요거트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다시 배합을 해서 저희만의 요거트로 다시 만드는 건데, 네. 그 경쟁 매장에서 갑자기 디저트로 요거트를 주기 시작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장사는 김영철의 김영철입니다. 집에 가려는 저를 붙잡아 앉혀놓고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스타를 보다가 저희 회사의 가게들의 시그니처 메뉴랑 비슷한 메뉴를 봤어요. 저희가 개발한 메뉴인데 홍보를 하고 있길래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 메뉴를 조금 따라한 느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메뉴를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조금의 변형은 있겠지만, 다른 가게의 메뉴를 가져오는 게 표절인지 아니면 벤치마킹으로 봐야 되는지 그 선이 애매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애매한 선이 맞고요.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입에 걸면 입걸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좀 갑자기 질문이 좀 가슴 아픈 질문들을 후벼 파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엔 저는 카피나 벤치마킹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분류라고 보거든요. 인테리어나 기획 의도를 카피하거나 벤치마킹하거나, 혹은 메뉴를 카피하거나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건데, 모든 새로운 탄생은 모방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본인이 가져와서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덧대서 본인의 실력을 덧대서 새로운 걸로 재창조해내는 거는, 저는 그게 벤치마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저는 카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적으로만 봤을 때는 옛날에는 어느 매장에 갔는데 어떤 게 맛있어요. 그거를 2번 먹어보고 3번 먹어보고 쓰레기통 뒤지고 해서 비슷하게 따라 해봤다가 나는 좀 매운맛이 좋아서 이것도 넣어봤다가 저것도 넣어봤다가 이렇게 해보면 더 이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좀 시대가 시대인지라 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솔직하게 말하면 인스타그램 홍보가 굉장히 이제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뭐 대세라고 말하기도 참 필수 불가결한, 누구나 해야 되는 마케팅 기법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면 그 마케팅 업체랑 계약돼 있는, 혹은 개인으로 뛰더라도 결국 그 계정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계정 주인이 마케팅을 이렇게 할 때 아무리 광고더라도 본인 계정에 업로드하는 영상이나 게시물들이 반응이 좋으면 좋잖아요. 두 가지 분류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떠한 인플루언서는 요런 매장에 요러한 영상으로, 혹은 요러한 영상 디자인으로, 혹은 요러한 메뉴로 영상이 잘 터졌습니다, 게시물이 잘 터졌습니다, 요렇게 신메뉴를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정상적인. 근데 또 다른 분류로는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척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남의 매장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거고요,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걸 베끼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거죠? 불법은 아니죠. 뭐 저희 회사 매장에 와가지고 레시피를 뭐 탈취해 가서 근교에 차린다고 한들, 그 레시피 조금만 배합비 바꿔버리면 뭐. 근데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요즘에는 사장님들도 인스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매장들은 뭐 하나 싶어가지고 많이 보다가 뭐 이거 괜찮겠다 이거 괜찮겠다 해서 많이들 따라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본인의 고뇌와 노력 없이 따라 하는 게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 따라 하는 거는 저는 문제 삼지 않지만, 결국 따라하는 이유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잘 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괜찮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 플러스 알파로 본인의 고뇌가 좀 많이 묻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벤치마킹이지, 플레이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한다? 이거는 사실 그 매장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레시피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본인의 레시피를 다른 업체가 베낀 경우가 있을까요? 레시피를 베꼈는지는 절대 모르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제가 특정 매장에 어떤 메뉴를 넣어가지고
그게 조금 잘 됐을 때 금방금방 여기저기서 따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하나 있었던 게 해와에 제가 촌놈을 한 10년 가까이 계속 운영을 했잖아요. 해와는 어차피 생육이라서 당연히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바로 저희 매장 지근거리에다가 이거 똑같은 사장님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해놓은 매장이 있었어요. 거기 금방 없어졌는데 뭐 그런 케이스들은 너무 흔하죠 사실 뭐 전국으로 따지면. 근데 제가 잘나서 저만 많이 뺏깁니다라기보다는 실력 있는 분들은 참 이 벤치마킹에 대해서 타깃이 돼야 되는데 카피에 타깃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실력 있는 분들께서 참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육면 프랜차이즈 하면서 혹시나 카피 브랜드가 뜰까봐 많이 이제 했는데 제가 이 육미안을 고기를 구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지 벌써 한 8년, 9년이 됐는데 육미안 상호도 제가 8년, 9년에 지은 거잖아요. 근데 뭐 어느 순간 되니까 저희 상호랑 거의 비슷한 상호도 생겼더라고요. 거기다가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획수 몇 개만 다른 상호도 생겼었고 또 그 브랜드 몇 개 중에 한 곳이 캐치프라이어를 또 바꿨더라고요. 구워 나오는 고기로. 담양식 구워 나오는 고기로. 속상하죠.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에는 음식 장사는 진짜 장사고 장사로 결국 증빙을 하려면 실적과 얼마나 오랫동안 잘 버텨냈는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실적으로 결국 판가름을 받을 거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르르 3월달에 그만뒀던 애들도 분명히 어디 가 있을 텐데 걔네들은 어차피 제가 다 레시피를 줬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써먹겠죠. 써먹겠지만 뭐 괜찮아요. 그러면 대응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진 않겠죠. 민사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다만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을 바에는 그냥 나한테 집중하는 게 맞아서 그래서 저는 별로 사실 남한테 관심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국내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과 대단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께서도 많이 연락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한 번쯤 뭐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식사자리 한번 하자 아니면 술자리 한번 하자 많은 연락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연예인병이 걸렸거나 제가 대단해서 그 자리들을 다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사람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 왜 나한테 연락을 주셨지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께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영상을 빌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술안 베낀 거에 대한 얘기는? 그거는 장수환 이사랑 제가 이제 한 몸이 되면서 술안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중식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장수환 이사 밑에 있던 직원이 그때까지는 아직 장수환 이사도 술안에 대해서 저처럼 레시피로만 했지 뭐 OEM을 맡기거나 이렇게 소스화 시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피들 다 알려주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그만뒀어요. 그럼 그 배운 걸 가지고 적어도 상도덕이 있다면 멀리 가서 이렇게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건 두 케이스인데 한 케이스는 바로 근거리에다가 차려버리는 거 같은 상권 내에 그거는 상도덕을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번쯤은 그 친구한테 철퇴를 내려주고 싶은 거.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경쟁 매장에 입사해버린 거. 그러고 나서 그 경쟁 매장의 시스템이나 새로운 것들이 장수환 이사 쪽 메뉴들이나 시스템 쪽으로 디벨롭 된다라는 거. 이거는 상도를 어긋난 거예요. 하나만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이번에 술안 가서 제가 조금 봐주면서 디저트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단순 요거트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다시 배합을 해서 저희만의 요거트로 다시 만드는 건데 네. 그 경쟁 매장에서 갑자기 디저트로 요거트를 주기 시작했더라고요. 똑같이 또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라는 게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가끔 표현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무 보호 장비도 없이 총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사장님들께서 장사를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레시피를 도둑질 해가고 상도덕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상처도 받을 때가 있고 남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는 2배로 갚고 원수는 100배로 갚으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상도 없이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본인이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보다 100배 이상의 철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본 지금이라도 그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또 그분들이 또 받아주시진 않을까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장사는 김영철의 김영철이었습니다.